예,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주간 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아침에 방송 준비한다고 쭉 앉아 있는데 밖에서 까마귀 소리가 자꾸 들려요. 약간 흉조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동물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주식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기업을 좀 선호하잖아요. 어떤 시장주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어떤 생각을 하실 때 뭐든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있을 때 공과 가가 있으면 공을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작업들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인데요. 제가 매크로와 시황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정말 저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자료나 그런 것도 제가 진짜 많이 참고가 되고요. 거기에서 제 기준을 잡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요 근래 들어서는 매크로를 별로 안 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공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수급 분석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말 빅머니 체이싱을 말씀드리면서 시황이든 아니 종목이든 그런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치중하게 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서 모아서 한 번에 뭐 아니면 올해 들어서 반도체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중기적으로 사서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매를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급하지 않게 직장인분도 할 수 있는 스윙 투자 위주로 사서 모아서 며칠이나 몇 주를 볼 수 있는 빅머니 수급주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대장주 포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 가장 강하고 가장 빅머니가 들어와 있는 대장주 포트를 참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을 공유해 드리니까 항상 제가 댓글에 적어 놓지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댓글들을 되게 고맙게 잘 남겨주시고 그래도 좀 따라서 잘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되게 좋습니다. 사실 진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도 말고 소수 정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저도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할 거예요. 근래 들어서 거듭 말씀드리는 저는 연간 시황을 2024년은 작년에 정말 물가 때문에 힘들었다. 재작년에 달러 공포, 작년에 금리 공포, 물가 올리냐 떨어지냐, 금리가 올리냐 떨어지냐 이랬는데 서서히 이제 경기다. 진짜 고금리가 눌러 있었던 경기로 연착륙 가지만 거기서 뭔가 삐걱댈 거고 진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고 오히려 그게 예년의 어떤 그런 큰 사이클 안 좋았던 그 긴축기보다 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이쪽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섹터 내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많이 가려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소비나 고용을 데이터 디펜던스 계속 볼 테지만 연착륙 정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그 사이에서 충분히 먹을 게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지금 애플도 얘기 좀 드리겠지만 자, 기업 어닝들 작년에 너네들이 AI 그렇게 좋다고 나스닥 올려놨는데 그렇게 쇼티지 나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 뒤에 세컨들이 하고 있는 AMD 같은 애들 말고 돈 버는 애들 누구 있어? 지금 소프트웨어나 B2C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AI가 정말 체감이 되고 돈이 벌려 아마 그런 쪽으로 슬슬 기업 어닝 관심을 넘어갈 거예요. 어때 그런 면에서 애플이 빠진 거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도 말씀드리겠지만 1월 시장이 살짝 안 좋아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한다 녹일 겁니다. 자, 전 세계 금융이나 투자의 기준 미국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빅테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보통 제가 월봉을 말씀드리겠어요. 연봉은 정말 연 정리할 때 말씀드리고 2020년에 이렇게 빠졌고 거의 고가까지 올려놨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런 고가를 이 장대 양봉 내겠느냐, 이 고가를 당연하게 돌파하겠느냐. 올해는 정말 차별화도 심한다 그렇고 구조조정 때문에 안 좋은 게 생길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또 작은 애들이 급하게 올라간다. S&P 500이나
이거를 치고 가기에는 이걸 치고 정말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 등락 과정이지 않겠냐. 그 정도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라는 것도 좀 뉘앙스를 느끼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이게 뭐 오른다 빠진다 어떤 기술적 부분이 어떻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입니다. 예, 흐름이거든요. 자, 월봉 어떻게 보시냐? 월봉은 사실 이게 길게도 보지만 짧게도 봐요. 항상 제가 보면 월이 음봉이냐 양봉이냐 많이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빅테크 빅머니들 보는 기준인데 11월 12월 달에 상당히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전고점에 부딪혀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파워가 필요해요. 빅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기 매매할 때도 신고가 근처에서는 정말 강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그 파워의 크기에 따라서 좀 팔잖아요. 사실 장기든 단기든 원인은 그 기술적인 어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봉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살짝 조심을 하는 거예요. 현금 부분도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고, 물론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상 기준으로 7월 달 가다가 8, 9, 10월 달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전고점 기준이 나스닥 기준으로 14,400입니다. 요걸 일봉으로 볼까요? 똑같이 끊었죠. 예, 14,400 정도. 여기에서 애플이 180불 지지가 잘 되는 흐름이랑 같이 봐야 돼요. 왜? 나스닥의 가장 기준인 시총 대표주를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요된 종목을 보면 더 정확도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심. 그 주봉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봉은 사실 여기서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볼 때 정말 좋은 시그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잠깐 얘기 드리면 주봉상 지금 여기 이게 121선, 보통 제가 121선 많이 쓰는데 저는 112일선 씁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릴 거고, 60주선 있죠. 지금 살짝 골든 크로스 날라죠. 물론 그 전에는 데드 크로스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정배열입니다. 당연히 5일, 20일, 110일, 224일선이 당연히 정배열인데 살짝 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많아봐야 주봉상 5주, 20주, 60주선에서 노는데 120주는 잘 안 건드려요. 60주선이 120주를 잘 깨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재작년처럼 22년처럼 급락을 하면 흐트러지죠. 흐트러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배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등을 줬지만 5주, 20주가 정배열이 됐잖아요. 60주까지. 근데 이제 60주가 120주, 112주를 정배열하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나 그쪽에 대한 흐름이 기술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전히 성장 쪽으로 저는 보는 게 좋다 보고, 단 이게 길게 보는 거잖아요. 단기로 봤을 때, 뭐 단기는 아니죠. 오래 정도 봤을 때 고가 돌파의 흐름은 확 작년처럼 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등락을 하면서 갈 것 같다. 그 정도로 차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1,400, 14,400에서 애플의 180불 정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확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닝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미국 어닝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어닝은 항상 컨센을 높게 잡아서 쇼크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어닝은 사실 되게 좋은 게 FM이라 말이잖아요. 어닝 스프라이즈 항상 좋든 나쁘든 70%, 80%씩 나와요. 그 정도로 컨센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미리 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는 있다. 그렇게 보면서 등락 정도 보시면 돼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상 지수적으로 봤을 때 1월에 조정 등락을 보고 살짝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봤을 때는 수급 종목장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일날 CS, 이제 9일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뀐 거 아니죠? 별 차이 없는데 여기 일단 이슈가 있고 1월 31일날 FMC 있습니다. 자, 1월 31일날 있고 2월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20일날 3월 FMC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하는 게 3월 FMC에 잠깐 보여드릴까? 이게 3월 FMC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 25pip 인하할 확률이 예전에 한 80% 가까이 왔어요. 80%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60%입니다. 요 근래 고용지표 보고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져야 돼요.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60%를 할 거라 본다.
시장에 과도한 기대인 거죠. 저는 이렇게 절대 보진 않는데 하여튼 시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게 시장이 조정받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까지 빠진 거는 좋은 거예요. FOMC는 그렇게 보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는 2월부터입니다.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슬슬 나올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야,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 어닝들이 다시 받쳐주겠냐를 되게 면밀히 또 봐야 됩니다. 지금 그것들에 대한 경계가 살짝 조정이라 보시면 되고 어닝 시즌은 저는 나쁘지 않게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애플을 봐야 될 부분인데 애플이 사실 아까 나스닥이 비슷합니다. 애플이 워낙 시총이 제일 높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자, 시총 3조 달러가 이제 190불 중반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180불까지 빠졌어요. 자, 180불대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올라가면 괜찮아지는데 분명히 나스닥 이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이 좀 애플이 약간 뒤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봐야 돼요. 애플 이 정도나 봐야 된다. 이 정도 봐야 되겠구나. 상당히 뒤에 갖다 놨는데 그 정도로 사실 애플이 조금 무겁습니다. 미국을 전체로 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플을 사실 세게 깐 적이 없는데 요 근래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애플 폰이나 아이폰들이 사실 둔화된 게 많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애국 소비다 뭐 딴 것들 일부러 사준다는 말은 많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팔리긴 팔리고 성장률이 꺾이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분명히 작년부터 계속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새로운 거 내놔야 돼. 스마트카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말하지만 금방 안 나오는 걸 다 알고 있고 이제 비전 프로를 작년에 놨을 때 저는 되게 쇼킹했습니다. 물론 이게 몰골에 쓰다 보니까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으로 단점이 있어요. 약간 이걸 얼마나 극복할지 이 컨텐츠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예시들을 봤을 때는 쇼킹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는 게 뭐 가격 면에서는 어떤 품질 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AI 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같이 이달 말에 한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조금 완성작이 더 완성되면 좋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 애플도 약하긴 해요. 순서를 자꾸 약하게 뒤에 두고 있지만 추세 이탈은 아니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갑자기 안 팔릴 것도 아니에요. 성장률이 살짝 둔화되는 거죠. 애플을 기준으로 보는 게 미국 S&P 500이나 미국 증시, 나스닥 보는 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제가 애플을 쓰진 않아요. 감성폰을 아직 안 쓰고 있어서 저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나스닥 빅테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예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460불 정도 되면 진짜 AI 빅뱅의 코어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잘 안 빠지죠.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못 만들어서 그렇지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고 그 뒤에 AMD가 물론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 코어를 쉽게 넘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오픈 AI 챗 GPT의 어쨌든 요번에 그 알트만 문제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얘도 사실은 그 독보적이라고 봅니다. 예전이 어떤 모바일 시대 애플에 내줬던 그런 왕자 자리를 수십 년 만에 AI 시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충분히 앞서가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총이 바뀔 것 같아요. 애플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3-4%? 4-5% 나는가? MS가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가 시총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흐름, 변화된 흐름을 분명히 또 얘기할 겁니다. MS, 엔비디아가 가장 저는 여전히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흐름 보고 테슬라가 좀 약하긴 해요. 아직까지. 애플이랑 테슬라. 자, 우리가 보는 데이터 디펜던스, 미국 소비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고용을 봐야 되는데 저를 보고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1.4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직이 감소하고 있어요. 야, 지금 너 회사 그만두더라도 내가 어디 가더라도 취직할 때 많아. 팍팍 그만뒀어. 뭐 자를 때도 기업들이 그렇게 자르지만 미국은 노동의 유연성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근데 자발적 퇴직이 살짝 감소했다. 아, 지금 나가면 갈 데 있겠냐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 거고 여전히 견조합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살짝 낮게 나왔어요. 더 견조한 거고 하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잖아요. 뜯어보면 아주 이제 서비스업이 같은 민간 고용에 민감한 부분보다는 정부 고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좌파 정부 왔을 때 정부 고용 공무원 늘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좀 커버되긴 되는데 실제로 민감도 측면에서는 조금 수치보다 낮게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여전히 연착륙 정도지 견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실업률 어떻다, 금리 또 오른다 막 그랬을 거잖아요.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나와도 어째 좋게 나와도 주식은 안 빠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물가나 그것보다는 자, 경기 관심.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이쪽으로 관심이 슬슬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살짝 안 보고 있었죠. 작년 11월 달 원래 9월이었는데 그 여야 간의 어떤 예산안 조정하는 거 아직도 애들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지금 부부로 나눠놨는데 1월달 2월 중순 또 넘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살짝 셧다운 또 리스크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거 반복되면 약해질 거고 실제 셧다운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여야 합의가 되리라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정도 깔아놓고요. 자, 한국은 그냥 결론 똑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제가 가끔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어쨌든 삼성전자 8만 원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2600 이상 뭐 중순까지 갔다 오긴 했지만 또 상에 강하게 빠졌잖아요. 미국도 빠지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횡보가 아니라 너무 5일선 너무 쉽게 깨졌다. 5일선 깨지는 건 항상 기술적 보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긴 음봉 때리면서 때리는 거는. 그 21선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달려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를 컨트롤하는 가장 빅머니는 MSCI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그죠? 외국인인데 전자가 8만 원대 분명히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등락이 있을 거라 봐요. 어쨌든 지금 11, 12월 때 올랐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반도체 흐름은 절대 나쁘지 않고 여전히 올해는 가장 좋게 보고 있다. 하지만 크게 팡팡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코스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23374 같은 것들 이런 게 좀 들어올랐잖아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당연히 좋고 코스피가 더 좋으리라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90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조금 줄여야 안 되겠나 싶은데 바이오가 또 살짝 조정받았고 2차 전지 올라왔지만 2차 전지가 기조적인 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등락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정도 가면 좀 팔지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그런 정도다. 233-740. 자, 야타금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 말에 워낙 많이 팔아둔 것도 있지만 뭐 59조, 57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작년 7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현금이 많습니다. 개인 수급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이 팍팍 단계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 어쨌든 종목 장사 될 수 있는 개인 수급이다. 자, 작년에 왜 금융투자 배당 나오기 전에 개인 워낙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수조로 샀어요. 수조로 샀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안 보이시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다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래 가진 않다. 기간될 매도가 나오는 게 지수를 좀 더 누르는데 우리나라 수급 장세를 보는 흐름이긴 한데 기조적이긴 않다. 단기로 보시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도 섹터 이게 주도 섹터다. 하지만 주도 섹터라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주도주가 필요해요. 11월 달에 누가 뭐래도 주도주는 에코프로 모티와 두산로봇이었습니다. 그 큰 대형주가 WC 막 이상으로 오랬잖아요. 그런 주도주가 보일 때까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 제가 빅머니 기준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있어도 괜찮은 것들은 홀딩하면서 포트 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항상 보잖아요. 이번에 윤통이 아주 강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많이 거칠긴 한데 어쨌든 그 뚝심이 있고 많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급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잘 안 바꾸죠. 결정한 것들은.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시에는 나쁠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투자 이 5천만 이상 벌게 되면 20% 30%그 세금을 뗍니다. 우리가 뭐 대주주 때문에 작년 재작년 난리 나서 뭐 5억이다 10억이다 뭐 50억이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50억 10억 다 필요 없이 정시에서 1년간 5천만 이상 벌면 다 세금을 20% 이상 떼는 게 금투세예요. 사실 너무 빠르다 보는 거죠 이게. 빠르다 보는 겁니다. 이거 예야 쪽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를 폐지하겠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폐지하면 안 된다. 약간 총선 전에 딱 대립각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사실 어디로 편들지는 뻔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시에는 기대감으로 좋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보니까 그래요. 정시 개장식 1월 2일 날 참석한 거는 사상 최초 있었던 일입니다. 정시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부동산은 연착륙이 아니라 지금 붕괴되는 걸 잡고 있는 과정이고 빅머니, 빅사이클.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 스몰 사이클 항상 안 좋았을 때도 정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시를 해서 대기업이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자산에 조금 훈풍을 불기 위한 노력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맞다 보기 때문에 이 정시를 통해서 부양을 하는 게 그나마 안 좋은 소비를 조금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어쨌든 총선까지는 좀 더 기대를 갖고 봐도 되고요. 자, 공매도도 원래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법 공매도가 자꾸 적발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늦게 막 찔끔찔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진짜 많거든요. 너무 횡행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외국인들하고도.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불법 공매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서 공매도 연장할 수 있다. 야, 너네들 쇼커버링 빨리 해. 뭐 그런 면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매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정책적으로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을 통해서 정시에 힘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섹터인데 자, 지금 중국이 항상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으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중화권이 사실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그 GDP 국가다 보니까 그 25% 이상이 중화권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20년 만에 2000년 이후로 그 처음으로 미국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이. 그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지금보다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미국에서 IRA 2차전 재준이 2차전이 상당히 잘 갔는 거고 올해는 사실 이제 반도체 어림 사이클상 봤을 때 중국도 추월하고 미국과 같이 가는 한미일, 그러니까 한미일 이 반도체 이 카르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술 패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흐름 자체에서 코스피 2600 중반 전고점 부담도 있고 그 사이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도 나쁘지는 않지만 전고점 돌파 전에 등락이 있을 거라 보잖아요. 그런 그 박스권이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기대는 살아있고 어닝도 나쁘지 않지만 물가랑 금리는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골디락스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정세에는 좋은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박스권은 수급 모멘텀 증시 수급 종목장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정권사들이 작년 연말에 제가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좀 늦게 컨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정권사마다 올해 컨센서스 그래서 코스피가 어떤 데는 뭐 어디까지 있더라? 뭐 한 2000 초반도 있었고요. 2900도 있었는데 3000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박스를 보면서 삼성전자는 거의 좋게 얘기해요. 반도체 좋게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9만 원, 뭐 10만 원 부릅니다. 막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금 6, 7만 원대에서 몇십 프로 올라가면 코스피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코스피가 안 오를 수 없습니다. 근데 삼진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빠진다고 컨센한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시의 빅머니, 종목을 항상 말할 때 빅머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시를 컨트롤하는 빅머니는 MSCI 기준으로 한 미국계 수급 그 외국인입니다. 사실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이 어쨌든 작년 11, 12월 달에 또 본격적으로 샀어요. 전자를 샀고 작년 1년 내내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급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둘 다 먹어야 됩니다. 둘 다 먹어야 되고 이 흐름은 2022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아마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나 내년까지도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급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박스 내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종목단에서 먹으면 됩니다. 전자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제가 초에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지수 연봉을 보여드리면서 2000년 이후 그래 97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자가 오픈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급락할 때 정말 공포인데 급락한 이후에 연속으로 2번 음봉 맞은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 맞으면 양봉, 2008년 음봉 맞으면 양봉, 음봉 맞으면 양봉, 이 작은 리스크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렇게 음봉을 때려도 올라간다 보고 작년 2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 레버리지 쓰신 분은 40% 넘게 수익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올해는 코스피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 말씀드리잖아요.
연봉을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2013년도 말씀드렸고 17년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 올 때 뭐 DDR 폰 이렇게 얘기 드릴 때 이렇게 반등을 주잖아요. 이때가 이제 DDR 이제 3에서 4로 넘어갈 때인데 양봉이 나면 한 4번씩 나죠. 2번씩 나죠. 2번씩 나죠. 이 사이클이 정말 안 좋았던 적자 때 사서 정점일 때 보통 꺾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글로벌 IT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오면 바로 안 꺾여요. 양봉이 최소한 이건 4번 갔죠. 4년 갔지만 얘는 2년 갔고 2년 갔죠. 이것도 꽤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으면 올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큰센, 퀀트, 확률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전 세계에서 이 메모리 D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장 큰 난하고 삼전의 대표 국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삼전의 연봉을 보면서도 살짝 시그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메모리가 가장 핵심 기업은 사실은 그 전적으로 보는 기업은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코스피 12630 가지고 삼전을 커버를 하지만 투자는 하이닉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뭐 참고용으로 부동산이나 집값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그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뭐 결론은 뭐냐? 올해 제가 구조조정도 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마불사예요. 관계된 분들한테 좀 안 좋게 될 수 있지만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죠. 구조조정. 10몇 년 만에 나온 겁니다. 이 용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2008년에 서프라임 이후에 구조조정 몇 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IMF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은행이든 건설사든 많이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년간 구조조정 되거나 이 좀비 기업들이 파산이나 절차를 밟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부도 하려 하고, 왜 예전에 그런 경험을 다 얻었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하는 거고 꺼트리려는 거죠. 그 태형건설이 사실 내용 보셨겠지만 저는 잘 안 보고 있는데 조금 기업 오너가 좀 이상해요. 뭐 구조조정을 간만에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대로 안 해. 아니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뭐 단계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살릴 수 없습니다.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금융이나 건설 섹터를 안 하면 된다 말씀드렸지만 금융 시스템상 여전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시 투자할 때는 그렇게 저는 챙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보고 부동산 PF 구조를 봤을 때 올해는 문제되는 것들이 출렁출렁거리고 실제로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올해는 일단 부동산 PF나 건설 쪽 이쪽을 좀 피하는 게 좋고 구조조정 되는 체계적 과정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봐야 될 부분이 국제적으로 이란 개입이 살짝 됐다 그랬는데 아주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안 되면서 희망봉 돌아간다는 얘기 나오고 뭐 유가나 이 해상 운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투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 흐름을 조금 챙기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확 커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사실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또 막 국채 찍어서 돈 찍어내고 하면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사람들만 좀 그런데 좀 챙기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죠. 토요일 날 대만 총통 선거 있습니다. 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친미, 그 다음에 지금 친중. 근데 이게 어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쪽이 물론 지금 좀 높아요. 뭐 그렇게 되더라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살짝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어차피 선거가 진짜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봐야 되고 큰 흐름상 봤을 때 제가 그랬죠. 포퓰리즘입니다. 재정정책 돈 푼다. 그런 흐름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긴축이고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때 셧다운 관련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눌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 보면서 정치적으로 한번 챙겨볼 거고. 자, 중국 홍콩 정시 그 ELS 같은 거 혹시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아직도 말만 정책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부양한다 해도 제가 보는 위안화 기준이나 정시 기준 투자자 입장에서 바닥 밴드 계속 등락입니다.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직도 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뭐 거기서 반등 주게 되면 시크니까 이런 거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고 죽진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몇 년 뒤 죽는 건 혹시나 몰라도 몇 년 뒤이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한 기대 가지고 그냥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우리 스토리상 시장의 변화를 공부하고 시장을 느끼는 차원에서 그 주간 정리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섹터나 테마, 종목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